자라는 첩첩산중 고지대인 홍천군 내면 율전리. 이곳에서 돌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5년 전 서울살이를 접고 귀농한 김남국, 김미숙 부부인데요. 홍천 돌배처럼 새콤달콤한 부부의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도내 평화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프로젝트. 그 첫 시간, 인제에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이 만났습니다. 인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애누리 장터와 함께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군 장병을 찾아온 콘서트까지 풍성한 문화예술과 전통시장의 정겨움을 함께 느껴봅니다. 평창에서 평창 평화도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평창이 평화입니다라는 주제로 평화도시 선언문 낭독과 비전 발표, 선포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상지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출발점인 평창의 평화도시 선포식 모습을 담았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계절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잠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이맘때 춘곤증 졸음운전 사고로 한 달에 평균 5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남 지방경찰청에서는 졸음쉼터에서 경찰이 커피와 에이드 등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커피폴리스 캠페인까지 벌인다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겠죠. 운전 중엔 자주 차량 내 환기를 해주시고요. 조금이라도 피곤할 땐 바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목적지까지 가서 쉬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겠죠. 아무쪼록 졸음운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윤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리포터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시간 즐겁게 꾸며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 김윤아 리포터와 함께 할 텐데요. 아주 건강해지는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논이며 밭이며 정말 봄 농사가 한창이잖아요. 제가 다녀온 이곳도 1년 농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궁금해지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 곳이죠? 네, 아마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농장이 있나 하실 텐데요. 그만큼 청정 지역이고요. 건강도 잘하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곳입니다. 홍천 산골의 돌배 농장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돌배꽃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향은 별로 없지만 돌배꽃을 보면서 오늘 배시시 웃게 되네요. 저 예쁜가요? 평지라곤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 산골마을. 이곳은 밤밭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입니다. 해발 700m가 훌쩍 넘는 고지대에 하얗게 피어나고 있는 돌배꽃들, 바로 김남국 씨 부부의 효자들이라는데요. 정말 저희같이 작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까지 키우다가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저는 이 돌배나무를 보면서 항상 이 녀석 저 녀석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저희 집 앞 정원수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돌배꽃이 또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저희한테 또 효자 노릇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이에요. 저한테는. 홍천 산골에 털을 닦은 제2의 산. 돌배 키우며 희망을 키워가는 김남국, 김미숙 부부를 소개합니다. 싱그러운 5월, 발걸음도 가볍게 홍천의 돌배밭을 찾아가는데요. 한눈에 봐도 경사가 가파르죠. 이런 산속에서도 따사로운 봄볕을 받으며 농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 큰 나무에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수종이 사실 열매를 보니까 좀 덜 좋은 수종이라 이걸 자르고 조그만 눈을 붙여서 나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농장이 커요. 예, 여기가 지금 제가 관리하는 나무가 한 1100주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묘목은 2만 주 이상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배나무 밑에는 전부 명이가 전부 심어져 있어요. 아, 여기 심어져 있는. 예, 이 명이는 일반 그 울릉도에서 나는 울릉명이가 아니고 오대산에서 자생하는 그 홍천명이라는 그 잎이 좋고 마늘 냄새가 강하고 약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명이에요. 사실 김남국 씨는 경기도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하던 사진작가였는데요. 5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귀농해서 지금은 청정 고산에서 우리나라 토종 돌배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 대도시에서 자신만의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요. 숨막히게 바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고파서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지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와서 이제 돌배나무의 효능도 보고 또 남편이 시골에 와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차츰차츰 이제 이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기관지 건강과 비염 치료를 위해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돌배. 실제로 동의보감에 따르면 돌배가 감기와 천식,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고 가려움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새하얀 백꽃을 노래한 시조도 참 많은데요. 옛 문헌과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화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토종 돌배꽃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넓은 돌배 농장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돌배는 그 가급적 손이 안 가요. 예, 보다시피 전지도 안 해주고 꽃 따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지 휘는 거, 열매 솎아주는 거 이런 작업이 전부 안 해도 되는 그런 작물이고, 또 밑에는 전부 명이를 심어서 매년 다른 작물로 옮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돌배는 가급적 편한 그런 그 수종이에요. 돌배꽃처럼 새하얀 위생복을 입고 이번엔 돌배의 진면모를 맛보러 가봤습니다. 이곳은 수확한 돌배를 발효하는 황토 발효 저장고인데요. 생과로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저온 숙성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 사계절 내내 유지되는 정확한 온도 속에서 돌배들이 산투압 과정을 통해서 효능을 뿜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원액이야말로 홍천의 청정 산골이 내려준 보약 아니겠어요?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요? 네, 이게 한 3년 이제 발효가 된 그 발효액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색깔이 굉장히 짙죠.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시죠? 한 잔 드리고 싶었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오, 굉장히 새콤달콤한데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숙성이 되고 해서 맛이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이건 원액이라 조금 진할 거예요. 희석을 해서 5대1 정도로 희석을 해서 마시면 아주 맛있는 차가 돼요. 그렇구나. 돌배 발효액 200배 활용하기. 홍천 한우 불고기에 넣어주면 맛이 에이 뿔뿔뿔뿔로 업그레이드. 와. 돌배 식초만 돌려줘도 새콤달콤 건강 샐러드 완성이요. 거기에 봄철 입맛 돋우는 명이 김치까지. 정말 기대가 돼요. 궁금하시죠? 자, 먼저 불고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돌배가 들어간 홍천 불고기의 맛은 말이죠. 맛있겠죠 뭐. 정말 맛있었어요. 왠지 육즙이 더 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뭘까요? 돌배 마법입니다. 돌배의 효과. 자, 돌배가 고기의 제격이더라고요. 이번엔 명이김치랑 콜라보 한 쌈 가겠습니다. 돌배랑 같이 자란 명이 기대되는데요. 아, 이것도 맛있겠죠. 정말 맛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큼하게 돌배 소스 샐러드도 한 입. 맛이 없을 수 없죠. 상큼하겠죠? 네. 돌배 덕분에 배 제대로 채웠습니다. 후식은요, 새하얀 돌배나무 밑에서 돌배차 한 잔을 했는데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요.
저처럼 아이스로 마셔도 참 좋더라고요. 아우, 시원해 보이네요. 돌배 음료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호강을 하네요. 요즘에 미세먼지 걱정 참 많으시잖아요. 돌배 음료 하루 한 잔이면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돌배가 우리나라 그 토종이면서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이 그 과일들 또 내지는 그 효능 많다는 그 이유로 해서 굉장히 밀려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 토종 이 돌배가 많이 좀 보급돼서 우리나라 그 호흡기 질환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밤밭이 마을은 요즘 푸른 명이나물과 하얀 돌배꽃으로 가득합니다. 조만간 봄날이 가고 돌배꽃이 떨어지면 가지마다 건강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돌배나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김남국, 김미숙 씨 부부. 두 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홍천 라이프를 응원할게요. 네, 매일매일 쫓기던 도시 생활을 접고 홍천 산골 생활을 하면서 물론 농사일 때문에 바쁠 때도 있겠지만요. 제가 두 분의 인자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여유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 돌배나무를 효자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지 더욱 정성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것 같거든요. 올해도 알차고 효능 좋은 돌배가 산비탈 가득 열리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강릉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나 씨, 네. 평화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화 지역. 평화로운 지역 아닌가요?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작년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갈등과 대치가 아닌 화합과 소통의 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의미가 참 좋은데요. 맞습니다. 강원도에는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이 총 5개의 평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평화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 주말이 되면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죠? 드라이브도 가야 되고요, 가족들 좀 먹을 것도 사러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도 좀 보고 싶고, 이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딱 풀 수 있는 곳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강원도 인제입니다. 여러분, 인제 오면 어떡해요? 여기 있어 다 있어. 문화예술시장, 그다음 평화까지 없는 게 없는 강원도 인제에서 오늘 저 김포터와 함께 제대로 즐겨보시죠. 저쪽으로 가면 돼요? 평화에 문화를 더하다. 대립과 갈등의 접경 지역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평화 지역으로 탈바꿈한 이곳 강원도 인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지금 펼쳐집니다. 강원도 인제군 정중앙 휴게소. 평소 조용하던 이곳이 오늘은 왁자지껄 들썩입니다. 자동차 차지였던 휴게소 주차장이 사람들로 온갖 먹거리며 구경거리로 만석이네요. 네, 지금 인제 애누리 장터에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살짝 둘러봤거든요. 근데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일단 여러분, 인제 5대 명분 뭔지 아시죠? 곰치, 그다음에 콩, 황태, 풋고추, 그다음 오미자까지, 거기에 저 김포터까지 6대 명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인제 장터 한번 돌아보시죠. 아이고, 황태. 입구에서부터 바로 황태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용대리 마을 판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용대리에서. 여기 그러면 저 용대리 황태인가요? 황태예요. 이게 지금 대충 봤는데도 그 상품이 굉장히 그 실한 게 느껴지거든요. 네. 좋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용대리 황태. 용대리 황태 구수하고 맛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몸에도 좋고. 네. 저기 좀 사고 싶은데 지갑이 없네. 피디님들 지갑 좀 주세요. 인제에서 자란 신선도 100% 로컬 푸드. 아삭아삭 농산물이며 인제 특산품, 핸드메이드 작품까지. 여기도 또 황태 판매소가 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저짝 아줌마는 저기 용다리에서 나오셨다는데 어머니는 어디서 나오셨대요? 저희도 용대리에서 나왔고요. 공장은 원통이 있어요. 원통 농공단지. 그래요? 네. 일단 저기서는 제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시식 행사. 이거 한번 좀 먹어봐도 됩니까? 네, 드셔보세요. 저희 여기 황태라고 해갖고 가미된 것도 있어요. 가미된 것도 있고. 네, 이거는 자연적인 황태 최고요. 자연적인 황태 최고. 일단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맛있죠. 과자같이 저희가 수분을 많이 빼서. 네. 노하우 아주 궁금하긴 한데 안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 강원도가 사실 산 지역이라서 이렇게 이런 산나물이나 이런 게 많긴 많은데 네네. 그 중에서 왜 인제가 이런 나물들이 특히나 더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 이제 그 전국에 보면 예. 인제군이 그 전국 분포로 봤을 때 네. 그 산지가 84%가 산지예요, 인제군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제군에서 나오는 그 청정 하늘 내림이잖아요. 예, 하늘 예. 아래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그 5대 명품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삼나물인 곰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 애누리 장터엔 사회적 기업과 농가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시중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기다립니다.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를 만족시킬 말 그대로 애누리가 가능한 곳. 지사님, 네네. 제가 저쪽 멀리에서 또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행사에 지사님이 그쵸 빠지실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예. 장보러 왔습니다. 장보러 오셨어요? 네네. 영광입니다. 네네. 예.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이번 이 행사가 네. 강원도에 있는 5개 시군에서 네네. 펼쳐지는 행사라고 들었는데 네네. 일단 그 취지부터 네. 도지사님께서 한번 쫙 이렇게 읊어주시죠. 네, 예. 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애누리 장터인데요. 그렇죠. 애누리라는 게 이제 깎아주는 거지. 예, 깎아서 싼 값으로, 예. 네, 싼 값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네. 매월 3번째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 철원, 화천, 인제항구, 고성 이 지역을 예. 평화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화 지역을 좀 즐기고 또 군장병들도 나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쇼도 보고 예. 또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 아이 좀 많이 줘야 돼요. 많이들 먹어요. 넉넉한 인심의 장터에서 직접 장보기에 나선 최문순 지사. 시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떼죽나물. 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최상기 군수님께서 아유 또 인제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전 돌아다녔어요. 이미 돌아다니셨고 군수님도 저기 돈 좀 챙겨 오셨어요? 아니 뭐 현금. 있어요. 아 역시. 들어왔어요. 충성. 군 장병들도 주말을 맞아 장터 구경 나왔네요. 언제 입대했어요? 매달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권은 아니고 일단은 시골권이어서 이런 구경할 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도시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또 있다 보니까는 네. 아이들 체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네. 가격은? 가격 대비 괜히 애누리 장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격도 이제 일반 다른 시중에 유통되는 것보다 네. 저렴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분들도 여기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고. 아버님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인제로 놀러오세요. 자, 애누리 장터에서 제대로 한번 둘러봤어요.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좀 즐겨봐야겠죠. 여기서 말이죠. 오늘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분들 또 군인분들까지 오셨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하네요. 저 마음은 아직 이등병인데 충성! 저도 한번 공연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평화 이음 콘서트. 우연히 들렀다가 이런 행사가 있어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부터 일부러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군인 오빠들에겐 이게 웬 횡재랍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접경 지역입니다. 이젠 평화 지역으로 변화했는데요. 그 변화에 발맞춰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거리가 생겨난다면 평화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그만큼 커지겠죠. 경제도 물론 살아나고요. 여러분, 지금 또 가수들의 공연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무대에 있는 저 가수 누군지 아시죠? 여자친구. 제가 여자친구는 없지만 저 여자친구들 보면서 내가 진짜 지금 이거 완전 쇼 음악 중심보다 너무 재밌잖아. 이런 거 좀 많아지면 안 됩니까? 저 무대에 좀 올라갔다 올게요. 난입해야 될 것 같아. TV 속 연예인을 코앞에서 만나는 짜릿함.
옆에서 아주 그냥 세 가족이 단란하게 너무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러워가지고 셈이 나서 말씀을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인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달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그 형수님이란다. 사모님이랑 따님분이랑.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매달 할 때도 소소하게 이렇게 작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장터가 활성화되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고 그렇죠. 앞으로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말이죠. 새 부자로 추정되는 분들을 만나 뵐 것 같은데 부자 관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어디서 왔어요, 아드님? 원통에서 왔습니다. 원통에서. 시골에서 이런 공연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그냥 뭐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주 좋은 문화생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자리, 강원도 내 평화지역에서 펼쳐진 문화 프로젝트. 인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군 장병이 하나 되는 문화와 전통시장의 콜라보. 이런 풍성한 문화예술과 전통시장의 정겨움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인제에서 첫 스타트를 끄는 DMZ 평화 이음 콘서트. 사실 평화 지역은요, 그동안 군사 보호시설로 묶인 곳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장터도 생기고 문화예술 공연도 열리고요. 앞으로는 군인들의 평일 외박 외출까지 생겼으니까요.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곳에 오면요,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서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즐기는 일이 많은 평화 지역이 되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전으로 가볼 텐데요. 유나 씨, 혹시 대전 8경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명수 씨가 힌트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커닝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유성 온천 휴양지, 구봉산, 어릴 때 자주 갔던 엑스포 과학공원, 계족산, 보문산, 그리고 식장산, 대청호, 장태산.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중에 보문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쉽게도 아직 못 가봤어요. 이렇게 아쉬워할 유나 씨를 위해서요. 대전 8경 중 오늘 보문산을 구경 가볼까 합니다. 원주 시민에게 치악산이 있다면 대전 시민에게는 보문산이 있거든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찾아가면 참 좋을 만한 보문산,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 8경 보문산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숲이자 공원입니다. 전망대에 서면 발전하는 대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올라오니까 대전 시내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전망대는 그대로지만 대전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테마파크에는 봄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동물과 교감하며 봄날의 추억을 만드는 보문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대전의 남쪽을 품고 있는 보문산. 산 정상에는 백제시대의 산성인 보문산성이 복원돼 있고 산책로와 전망대, 야외음악당이 있어 사철 내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녹음공원이죠. 아직 초입인데도 숲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대표되는 산이 있잖아요. 대전 지역 하면 이곳 보문산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도심 속에 이렇게 푸른 산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오늘은 이곳 보문산에서 봄나들이 합니다. 가시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봄날. 보문산에서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야, 오랜만에 보문산 오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걸어서도 올라갔지만 아래에 케이블카 있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위로 쭉 올라가고 위쪽에 놀이공원이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요. 사람 정말 많았었는데요. 저도 소풍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보문산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산 밑에서부터 쉬엄쉬엄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대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들어섭니다.
보자 보인다. 야구장에 축구장에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저기 유성구까지. 야 역시 전망대입니다. 올라오니까 대전 시내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전망대는 그대로지만 대전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산책을 하다가 출출해졌다면 보문산의 별미를 찾아가 볼까요? 바로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보리밥입니다. 보문산에 왔으면 또 이 보리밥을 먹어줘야죠. 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보리밥 7에 쌀밥 3. 야 보리밥 7에 쌀밥 3. 그리고 상추를 비롯한 갖은 채소들 무침. 콩나물 넣어줘야 되고요. 무생채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무나물, 게다가 시금치까지.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비벼볼까요? 비빔밥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물과 무침을 가득 넣고 쓱쓱 비벼야 맛있는 거 아시죠? 보리밥과 쌀밥의 황금 비율에다 신선한 채소들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봄날의 나른함이 싹 달아납니다. 주변의 풍경은 달라져도 이 보문산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맛까지 변함없습니다.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보문산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러 가볼까요? 저기 알록달록한 지붕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언제 와도 누구와 함께 와도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곳이죠. 중부권 최대 종합 테마파크 쥬랜드, 조이랜드, 버드랜드, 플라워랜드까지 여기도 보문산 자락에 있습니다. 보문산 너금 아래 펼쳐진 테마파크. 봄서풍 나온 아이들로 북적북적한데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바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사파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파리 안으로 들어가면 맹수들을 바로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프리카 검정곰이 인사를 하네요. 가까이서 얼굴 보면은 쌍꺼풀 없는 곰들이 없어요. 다들 쌍꺼풀도 있고 바다곰들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얌전하게. 버스기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계속되는 사파리 투어. 모두 창밖을 살피느랴 여념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봄볕은 나른한가 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처럼 맛있는 음식은 자주 먹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잖아요. 아프리카 사파리도 자주 오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신기하네요. 오, 호랑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벵갈 호랑이. 밤에 활동하기 위해서 힘을 아끼고 있습니다. 얼룩말을 끝으로 사파리 투어가 마무리됐죠. 언제 와도 참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네네. 오늘 뭐 보셨어요? 일단 오자마자 꼭 보고 그 다음에 사파리 탔어요. 사파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아기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네요. 일단 보니까 아이도 옆에서 창문에서 이것저것 신기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아이랑 함께 하시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추억 만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기랑 같이 한번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하고 걷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오늘 같은 날은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봄날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 바로 화사한 봄꽃입니다. 향기로운 봄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죠. 색깔별로 예쁘게 핀 꽃들이 눈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향기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플라워랜드의 꽃향기 가져가세요. 화려하게 피어 반짝이는 봄꽃 덕분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사진 몇 장을 찍어서 봄날의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요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각국의 희귀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버드랜드입니다. 철창이나 칸막이가 따로 없이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니죠. 얘는 누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동부 쪽에 사는 웃음 물총새라고 있는 친구예요. 네, 웃음 물총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류의 물총새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웃음을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웃음 물총새로 알려진 새입니다. 사람 웃는 목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사람 웃음소리랑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은 아무 소리 안 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소리를 이제
좀 특정한 소리를 내면 이제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울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해도 소리를 따라할 수 있겠네요. 좀 거의 다 따라하는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건강해진 거야. 웃어야지 건강해져. 3년은 젊어졌네. 좋아요. 웃음 물총새뿐만 아니죠. 우아한 자태로 서 있는 저 홍학부터 아프리카 앵무새들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새들의 천국입니다. 이제 유리관이랑 철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더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뻥 뚫려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다른 모습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습도 더 쉽게 더 많이 깊게 관찰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 속에서 본 듯한 오색빛깔 앵무새들과 교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앵무새 친구들도 사람의 표정을 읽어요. 그리고 애정을 느껴요. 한 사랑스러운 눈빛 한번 볼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잘 따르기로 유명한 앵무새 한 마리가 제 팔에 앉았습니다. 새장 밖에서 바라만 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확실하게 손에 올라와 있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저와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 하나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헬로. 앵무새 하면 사람의 말을 금방 배우는 걸로 유명하죠.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안녕. 이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을 하시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자연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통 많이 시키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먹이하고 함께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대전 팔경 보문산은 언제 찾아가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대전 도심을 넉넉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휴식과 즐거움을 안겨주죠. 대전 방문의 해, 보문산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지난해 2월이었죠. 전 세계인을 감동으로 몰디렸던 스포츠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죠. 네, 저는 그때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고 있어요. 2018 평창 올림픽은요, 스포츠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총망라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였거든요. 참 대단했어요. 네, 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평화올림픽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유엔의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고 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게 결정됐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양 선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다시 되짚어봐도 참 놀라운 성과예요. 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요, 이 올림픽 평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월요일 특별한 선포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창 하면은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자, 바로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무엇보다도 이 평화올림픽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림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평창에서요, 아주 특별한 선포식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이름하여 짜자자 평창 평화도시 선포식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현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평화도시 선포식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평창의 한 리조트. 지난해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날은 선포식에 앞서 평창 평화시 승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평창이요, 많은 분들의 이 평화도시가 되기 위한 바람을 담아서 이 범국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뜻깊게 서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평창시 승격을 좀 기원하는 마음에서 서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했으면 엄청난 행사인데 네.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를 치른 그런 어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시로 승격이 돼도 충분한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염원을 담아서 나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자, 평창 평화시 승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제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저도 한번 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평창의 의지에 힘을 보태는 박경윤 리포터. 자, 이제 서명운동도 제가 해봤고요. 1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선포식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평창군의 평화도시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대외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만큼 이날 선포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곳에 정말 이 평창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선포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선포식인지 자세한 말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창군에서는 그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역할을 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게 그 대평화의 산을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창시 습격에 대한 평창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평화도시 이미를 구축하여 군민적 공간들을 형성하기 위해 이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뿌리내린 평화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포식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많은 이 내외빈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요, 정말 이 좌석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평화 도시를 염원하시는 분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평화 도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평창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평창의 자랑인 발왕산을 명산으로 선포하고자 그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겨준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평창 평화도시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도시 평창 명산 발왕산. 선포식에서는 평창 평화도시 비전 발표와 선언문 낭독으로 평창이 평화도시임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물론 발왕산 명산 선포와 다양한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평화도시 평창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이 선포식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창의 명산 발왕산으로 모두 다 이동을 해본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해발 고도 1458m의 발왕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이자 세계 평화의 발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평화의 도시, 평창의 울림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케이블카에 내려서 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평화의 비둘기라고 하거든요. 이 발왕산 정상의 기운도 한번 가득 느껴보고요. 이 풍선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풍선을 들고 발왕산 전망대에 오른 박경윤 리포터. 그런데 전망대는 벌써 흥겨운 축제의 장. 평화도시 평창을 응원하는 이들로 행사장은 벌써부터 열기가 가득한데요. 자,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니까는요, 봄 기운이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잖아요. 짜자잔, 이 평화의 비둘기가요, 잠시 후에 많은 분들의 이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함께 날려보낼 예정이거든요. 그 기운 저도 함께 실어서 날려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평화의 상징, 평화의 비둘기, 평화도시 평창 명산 발왕산 선포식을 2부 행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도시 명산 힘찬 환호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풍선. 평화도시 평창의 열망과 의지를 담고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둘기가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소원을 빌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뉴욕보다도 어떤 도시보다도 꼭 한 번쯤 살아가면서 와보고 싶은 도시 바로 이 평창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온전한 올림픽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평창. 이제 평창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자 세계 평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겁니다. 이제 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평창이 또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이 또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 선포식을 갖기 전에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올림픽 1주년을 맞이해 갖고 평화유산 계승과 평화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평창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2030년까지 세계 평화운동의 나치파 역할을 하게 될 평창 평화의제 2030 초안을 마련해서 평창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항상 평창 평화봉을 지명을 제정 추진하거나 평화 리더자 양성 교육을 하는 등 실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둘기 풍선과 평화의 연 날리기 퍼포먼스에 이어 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발왕산 1.6km 걷기 행사도 열렸는데요. 평화를 향한 평창의 행보와 희망을 담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원도 평창은요 이 평화 도시로 거듭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 도시 하면 평창, 평창하면 평화 도시. 이제는요 전 세계 이 평창 평화 도시로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만세 전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만세, 만세, 만세. 네, 화면 보고 나니까요. 평화도시 평창의 미래와 비전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더불어서 발왕산 명산 선포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우리에게 또 발왕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산이잖아요. 네, 발왕산은요. 대관령면과 진부면에 걸쳐져 있는 해발 1458m의 산으로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립니다. 게다가 산자락에 8개의 양지가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길지라고도 해서 팔양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네, 이 평창군에서는 이곳에 평화의 발원지라는 이런 상징을 담아서요. 발왕산 정산 봉우리를 평화봉으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이 평화봉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유산 사업과 발왕산 관광 자원화 계획들도 차근히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평창의 이런 의미 있는 시간과 행동들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나침반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윤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많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석탄 산업유산을 빼놓을 수 없는 태백, 이곳에 파복 광부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한 광부들의 노고와 발자취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공간 소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육고기 치악산 한우, 한돈 숯불구이 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치악산 한우와 한돈의 특징을 알아보고 맛볼 수 있는 숯불구이터가 마련됐고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나고 고소한 냄새로 입맛 자극하는 치악산 한우와 한돈의 매력 소개합니다. 향기로운 산나물이 봄철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계절, 홍천에선 한우와 산나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준비로 요즘 바쁘다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홍천 산나물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최근 각종 전염병이 번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퍼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그리고 30, 40대 성인을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A형 간염은 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낙후된 환경에서 자란 어르신들에겐 이미 자연 면역이 생겼지만 위생 환경이 좋아진 이후 태어난 30, 40대는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전염률을 보이는 유행기라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이 B형 간염보다 더 위험한 이후 딱히 치료약이 없고요. 바로 급성으로 악화돼서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서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발열이나 구토, 황달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